특검의 무차별 기소에 법원이 일단 공소기각 결정을 내리고 있다. 자, 이상 기류가 좀 있는 것 같은데 법원에서 공소기각을 이제 특검이 기소한 데 대해서 공소기각을 계속 하고 있으니 좀 이상 기류가 감도는 것 아니냐.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월 19일 날 1심 선고가 나오죠. 지기현 판사가 지난번 법관 인사에서 발표가 됐습니다. (6월 23일자로) 서울 북부지방법원으로 이제 전보를 갑니다. 그리고 그 가기 직전에 2월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하죠. 선고를 하는데 어떤 선고가 나올까? 처음에 지금도 이제 여전히 그런 기대를 완전히 접지는 않는 상황이 있는데 공소기각 이야기가 나오죠. 공소기각. 그때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할 때 그때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습니다. 뭐냐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그러니까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체포를 해서 구속을 하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상급심의 판결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재심 가능성도 있다 해서 구속 취소를 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이죠. 지기현 판사가, 곧 선고를 할 지기현 판사가. 이번에도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면 공소기각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아예 공소기각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다른 사건, 그 체포방해 혐의 사건을 1심 선고를 했던 백대현 재판부에서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에 대해서 수사권이 있다고 선고문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직권 남용 혐의를 수사를 하다가 인지된 사건이라서 이 수사권이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상태 그대로면 공소기각은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하지만 재판부가 다르죠. 그래서 백대현 재판부하고 지기현 재판부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낼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공소기각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는 그런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또 하나 지금 조은석 특검은 사형을 구형을 했지만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그런데 사형을 구형을 했는데 지기현 판사가 과연 12상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것이냐. 그런데 이 문제도 그때 이진관 재판부에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를 하면서 12.3 비상계엄은 위로부터의 내란이라는 주장을 했죠. 그런 판결을 했죠. 그러니까 친위구태타다. 위로부터의 내란이다. 그런데 이것도 과연 지기현 판사가 옆 재판부에서 한 걸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냐. 이것이 그냥 거기서 이진관 재판부가 내란이라고 했다고 지기현이 그냥 내란이라고 할 것이냐. 조금 전에 백대현 재판부가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다고 한 것처럼 지기현도 그냥 받아들일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세 개의 재판부에서 아마 좀 수기를 했을 것이다. 재판장들끼리 서로 다른 판결에 놓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새롭게 들리는 이야기는 각자가 따로 판단을 하기로 했다. 따로 판단을 하기로 했다. 서로 이게 내란이냐 아니냐,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합의를 본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따로 판단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각자 따로 판단을 하더라도 결국은 2심, 3심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또 결론을 내리면 되니까는 지금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기현 재판부에서. 그리고 특히 지금 공소기각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이게 다시 가능성이 대두되는 이유가 최근에 그 특검에서 특히 민중기 특검에서 김건희 특검이죠. 민중기 특검에서 기소한 사건들이 공소기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기류가 좀
이상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이 나오는 거죠. 오늘도 김건희 여사 사건과 관련해서 무죄나 공소기각이 나왔습니다. 예. 조선일보 기사로 오늘 상황을 보여드리죠. 김건희 특검에서 제기한 그 공소가 재판으로 돌린 것이 1심에서 줄줄이 무죄가 나왔는데 무죄나 공소기각이 나왔다. 그래서 수사하고 기소한 게 정말 적절했는가? 이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심에서 김건희 여사 그 측근이라고 했던 김예성 씨 있었죠. 뭐 김건희 집사 이렇게 불렸던 김예성 씨의 47억 원대 횡령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예성 씨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집사 역할을 했다. 그래서 기업들이 그렇게 집사 역할을 하니까 기업들이 이 김건희 여사 쪽에 청탁을 할 목적으로 김예성 씨 회사에 특혜성 투자를 했다. 그래서 집사 게이트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겼죠. 집사 게이트다. 그런데 법원은 특검이 혐의를 인정하지 못했거나 권한이 없는 수사를 했다. 그것을 일부는 무죄, 일부는 공소기각을 내려버린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6부인데 특가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예성 씨에게 무죄와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고 공소기각은 아시다시피 소송 조건이 갖춰지지 않았다. 그래서 법원이 심리도 없이 소송을 종결하는 절차죠. 그런데 이 민중기 특검은 지금 오늘 무죄와 공소기각이 나온 사건을 기소를 하면서 구형으로 무려 징역 8년, 추징금 4억 원을 구형을 했습니다. 징역 8년짜리 구형을 했는데 이게 또 무죄, 공소기각이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또 짚고 넘어야 될 게 이게 집사 게이터 이렇게 해서 얼마나 여론전을 펼쳤습니까? 특검에서. 그리고 자파 매체에서. 지금 최근에 무죄를 받은 건 명태균 씨도 마찬가지죠. 명태균 게이터, 뭐 집사 게이터. 그리고 이 명태균 씨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통화한 그 녹취록 얼마나 많이 틀었습니까? 그런데 그게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무슨 게이터, 명태균 게이터, 집사 게이터 이런 것들이 선거에 지난 조기 대선도 마찬가지고 많은 악영향을 미쳤죠. 우파 진영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게 결국은 지금 법원 판결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공소기각이 나옵니다. 도대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걸? 이 무차별 기소를 했던 특검들은 마치 뜻다방처럼 사실상 지금 사라져버리죠. 공소 유지는 해야 되지만은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징역 8년 막 구형을 하고 다 사라져버려요. 자, 그동안 뭐 특활비 막 펑펑 써고 국민 세금으로 막 그 돈 쓰고 수사를 해가지고 기소 막 무차별로 해가지고 뭐 구형 막 때리고 했는데 이렇게 공소기각, 무죄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선거에는 그대로 다 그 프레임을 걸어서 다 써먹은 상태에서. 자, 그런 문제점도 있고, 자, 이래서 이런 결론이 나오니까 이것뿐이 아니죠. 그 전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고, 특검에서 기소한 거, 이른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그때 김모 국토교통부 서기관이 기소가 됐는데 그때도 특검의 수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면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공소기각이 벌써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법원이 특검의 수사권을 문제 삼아서 공소를 기각하거나 특검이 혐의 입증을 하지 못했다며 무죄 판결을 내리는 사례가 지금 잇따르고 있다. 법조계에서 특검이 수사 대상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부실 수사를 했다. 이런 지적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공소기각의 이유가 결국은 이제 수사권을 불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떠오르는 게 바로 지기현 판사입니다. 지기현 판사 공수처에서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해서 구속이 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 취소를 했고, 그래서 이번에도 판결이 공소기각이 나올 수 있다. 1심 선고 2월 19일에 그런 말이 나왔는데 백대현 재판부에서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을 했다. 그래서 이 공소기각은 어려진 것 아닌가.
라는 말도 나왔지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별개의 판결이 나올 수가 있다. 그리고 이 유무죄에 대해서도 뭐 비상경험이 내란이냐 아니냐 이 판결에 대해서도 이진관 재판부와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것이 2심에 가서 3심에 가서 정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2월 19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1월 29일 날 선고를 하고 나서 1심 선고를 하고 나서 지기현 판사는 북부지방법원으로 이제 전보를 가는데 제가 지난주에 전에 들었다시피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 마지막으로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이틀에 한 번 걸로 의견서나 변론서를 막 제출을 지금 하고 있죠. 조은석 특검이 이제 사형 구형을 내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당한 내용들을 전부 다 올리고 또 특히 그 공수처 수사권 문제 이런 문제도 계속 그 지기현 판사에게 자료를 주고 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2월 19일 날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